입안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좀 타는 것 같고 입술도 굉장히 잘 마르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구강 건조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최근 들어 구강 건조증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구강 건조증으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단순한 입마름이 아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말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편히 못 주무시죠? 하지만 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국가정보 포털 속에 구강 건조증에 관련된 내용과 2016년도 최정석 교수님의 논문에 기반해서 구강 건조증의 근본적인 원인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다고 하시면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자다가 많이 깨죠. 자다가 너무 목말라서 이제 물 마시고 오시고 입이 자꾸 마르고 목도 칼칼하고 그 다음 틀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화끈화끈하기도 하고 또 많이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냄새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강 건조증 하면 단순히 그냥 입이 마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구강 건조증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그냥 입만 마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한 1리터에서 한 1.5리터 정도 생수병 큰 거 하나 정도의 침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런 침 분비가 절반 이하로 많이 줄어들 때 구강 건조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그냥 단순히 입만 마르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침이라는 것 자체는 물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화 효소도 있고 침이 많아야 구강 내 세균도 자정작용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자정작용도 안 돼서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이 많아져서 입냄새도 많이 날 수 있고 구강 점막이라든지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강 건조증은 그냥 물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침을 정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활 환경. 생활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들 때문에 구강내가 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연. 흡연을 많이 하면 입안이 건조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흡연은 조금 가급적이면 줄여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한 음주. 음주를 많이 하셔도 이제 구강이 건조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시고 좀 안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비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입안이 굉장히 마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칠 수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들 약물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약물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물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혈압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물 중에서도 조금 구강 건조증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고요.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 있을 때도 약을 드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강 건조증을 야기하거든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점막 분비를 좀 말리는 약이거든요. 알러지 약을 많이 드신다? 그럼 입안이 건조한 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입안이 너무 건조하시고 그런다고 하면 약물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서 다니시는 내과나 그런 담당 의사 선생님께 좀 입안이 너무 마르는데 혹시 이게 약물의 영향은 아닌지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질환 관련해서도 구강 건조증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리시면 이제 물 많이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입이 굉장히 마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치하는 게 쉽진 않지만 수치 조절을 잘 해주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 덜하잖아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도 당뇨가 심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도 좀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의 일부를 막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는 타액선을 공격을 하거든요. 침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침샘들이 있는데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타액선도 공격을 하고 이제 눈물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한테 이런 질환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마셔서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쇼그렌 증후군 아닌지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
원인 중 네 번째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을 때 구강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지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방사선으로 뭔가 암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문제는 그럴 때 타액선이나 침을 분비하는 조직에 방사선 조사가 많이 됐을 때 기능이 확 떨어지거나 심지어 아예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막 세게 했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강도를 조절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경부 치료를 할 때 혹시나 타액선이나 그런 것들이 손상이 되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방법을 정확히는 몰랐었는데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 강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셔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강건조증, 입마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식하고 나면 눈이 이제 말라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 눈물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 타액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물도 많이 마시고 전신질환 관리도 하고 최대한 관리를 많이 해서 침이 많이 나오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 타액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아서 입을 적셔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어디를 가야 되나도 궁금하실 거예요. 치과에 이제 구강내과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에 가면 구강내과라는 곳이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이 너무 심하시다. 그럼 구강내과에 가서 인공 타액도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액의 분비 자체를 조금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 필로카핀이라든 그런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을 먹게 되면 타액선에서 좀 더 분비를 많이 해주거든요. 구강내과 같은 데 가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좀 처방 받아서 드시게 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타액선이 이미 다 말라버리거나 안 좋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필로카핀을 먹어도 타액이 안 나오겠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인공 타액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구강건조증이 야기하는 게 충치도 많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잇몸 질환도 많이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치과에 자주 가셔가지고 스케일링도 자주 받으시고 불소도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구강건조증에 따른 다른 합병증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치과 조금 자주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약물에 관련된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약물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혹시나 약물을 대체하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면 약을 조금 드시고 좀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강건조증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좀 완화하고 증상이 좀 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은요, 설탕이 안 든 그런 무설탕 껌, 다일리톨이라든지 이런 껌 있잖아요. 껌을 많이 씹게 되면 침 분비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런 무설탕 껌을 씹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새콤한 과일을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귤이라든지 그런 약간 신과일을 많이 드셔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음식을 드실 때도 꼭꼭 씹어가지고 오래오래 드시게 되면 조금 더 침 분비가 활성화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오래오래 씹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인공 타액 그런 거 쓰시고 하면 증상이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도 영향을 조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가급적이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구강건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강건조증이 단순한 그런 목마름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고요. 그거랑 관련되는 전신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질환이든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건강한 구강을 더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